고등학교 1학년 내신 디펜스 해설을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1번. 1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냥 아주 간단한 계산에 대한 문제인데, 계산 양은 뭐 조금 있어요. 자, A하고 B하고 더한 값은 3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제곱이고, A에서 B를 뺀 값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5y제곱이다. 이때 3a 더하기 2b를 계산해라. 예, 그냥 A가 어떤 다항식인지 구하고 B가 또 어떤 다항식인지 구한 다음에 주어진 문제에서 요구하는 3a 플러스 2b 값을 계산만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뭐 계산은 천천히 해보면, 일단 a 플러스 b가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제곱이다. 이렇게 써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y 그 다음에 플러스 5 곱하기 y의 제곱이죠. 자, 이거 둘이 서로 연립해서요. 더할까요? 네, 더하면 좌변은 2a라고 나오고 우변은 2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4y제곱. 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a값은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2y제곱.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a값을 다항식 a값을 구했어요. 다항식 a값을 구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구한 a를 이용해서 b도 구할게요. b는 위에 있는 식을 이용을 합시다. 위에 있는 식을 이용을 해보면 b라는 식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제곱. 자, 이 결과에서 a를 빼주면 되죠. a는 위에서 구한 대로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2y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2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y 그 다음 마이너스 3y의 제곱이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문제에서 계산하라고 한 이제 3a 그 다음 플러스 2b를 계산을 할게요. 3a는 계산하면 3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6y의 제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2b는요 계산하면 이제 4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y 그 다음 마이너스 다시 6y 제곱이라고 나와요. 예, 쉬운 문제예요. 둘이 서로 더하면 돼요. 이제 자, 계산을 다 했어요. 자, 더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3a 플러스 2b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7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3xy 그 다음에 마지막에 6y 제곱하고 마이너스 y 제곱은 서로 상쇄돼서 지워지죠. 예, 그래서 답입니다. 여기 답이에요. 자, 그러니까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처음부터 열심히 푼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를 4번이라고 체크를 한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틀렸을 것 같진 않아요. 문제 푸는 과정이 틀렸을 것 같진 않은데, 아마 첫 번째 문제인지 긴장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실수겠죠. 실수를 해서 그런지 x제곱을 y제곱이랑 조금 헷갈려가지고 마킹을 할 때 잘못 마킹을 한 것 같은데, 번호 체크할 때 이런 실수도 시험 볼 때 안 나오려는 보장 같은 건 없어요. 예, 긴장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첫 번째 문제. 예, 틀린 사람들이 꽤나 있었어요. 예, 꽤나 있었어요. 이걸 몰라서 틀렸다고 생각은 안 드니까 실수인데, 이런 실수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차분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10번까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어요.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생각나는 거는 일단 여기에 보면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공식이 생각이 나야 돼요. 어떤 공식이냐면
네, 요거죠. a 플러스 b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예, 이렇게 생긴 관계식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당연히 a 플러스 b와 자, 그 다음에 a, b 두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 구해놓고 갑시다. a 플러스 b는 루트 5 더하기 루트 3에다가 더하기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2 루트 5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곱은 네, 루트 5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예, 요걸 계산하면 되고요. 곱셈 공식 이용하면 5 빼기 3 되죠. 그래서 그냥 쓸게요. 2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을 구하여라. 자, 요 답은요. a 플러스 b가 2루트 5니까 2루트 5의 전체 세제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그 다음에 다시 2루트 5. 예, 이렇게 생긴 값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2의 세제곱과 루트 5의 세제곱을 계산하면 되고 8, 그 다음에 곱하기 5루트 5가 되겠네요. 5루트 5.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하면 10이죠. 12루트 5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 이제 얘가 40이에요. 40루트 5에서 12루트 5를 빼게 되죠. 그러니까 답은 28 루트 5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겠죠. 예, 뭐 이거는 뭐 실수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인수분해하라는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인수분해하라는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복 2차식의 형태로 나와 있어요. 복 2차식의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생각을 할 때 처음에 네, 자,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잠시만요. 갑자기 네, 됐나요 이제? 됐네요. 미안해요.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x제곱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0이고 x의 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9다.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라는 거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3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인수가 아닌 걸 골라달라고 했으니까요. 인수가 아닌 거는 4번. 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별 내용이 없네요. 넘어가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읽어보니까 자, 주어진 식이 x에 대해서 관계식인데 항등식이 되고 싶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항등식 하면 예, 주로 미정계수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요. 이 미정계수를 구하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계수 비교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이죠.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개해서 예, 항들의 계수를 일일이 비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항등식의 정의 같은 걸 이용하는 거예요. 항등식이라는 게 모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식의 문자에 해당하는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성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숫자를 대입하는 수치 대입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죠. 이게 어떤 방법이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요. 문제의 상황에 맞게 예, 필요한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 숫자를 넣으려고 봐도 어떻게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눈에 확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방법인 계수비교법을 이용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계수들을 하나씩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좌변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좌변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우변을 계산한 다음에 쓸게요. 우변 같은 경우에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 전에 계산을 좀 할게요. 2구요. 전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c의 x 마이너스 ac다. 예,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bx의 세제곱 이렇게 쓴 거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 bx의 세제곱이 3차항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x제곱이 되겠죠. 얘가 이제 2차항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차항은 2a-c의 x 이게 1차항이 될 거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2ac다. 이게 상수항이 될 겁니다. 자, 얘하고요. 이제 3 곱하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생긴 항들끼리 서로 비교를 하면 돼요. 뭐 간단하네요. 그러면 일단 b가 3이라는 거는 바로 알 수가 있네요. b는 3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하고 같으니까 a 플러스 2가요. 마이너스 2라는 얘기가 되고 a는 마이너스 4다. 자, 이렇게 생긴 값이라고 나올 수 있죠. 자, a가 마이너스 4니까요. 여기다가 좀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c가 있는데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 4와 같은 값이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2와 같아지고 c는 마이너스 2다. 네,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옵니다. ABC는 다 구한 것 같아요. ABC는 다 구한 것 같고 맨 마지막에 보면 검산용으로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남았네요. 자, 그럼 뭐 얘도 검산이나 한번 해보죠. 2ac가 2 곱하기 a 곱하기 c죠. 예, 마이너스 a 곱하기 그 다음에 c가 누구랑 같다고 되어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1과 같다라고 되는 건데 네, 이상하네요. 예, 이렇게 같아져야 한다는 건데 내가 숫자를 잘못 썼네요. 숫자를 잘못 썼어요. 네, 깜짝이야. 틀릴 뻔했네요. 틀렸다기보다는 예, 헤매고 있네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서 제가 상상을 마이너스 5b만 했어요. 그죠?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1이다. 예, 이렇게 되니까요.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 이게 2ac죠. 2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값이 5b 플러스 1라고 할게요. 5 곱하기 3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좌변 16 나오고요. 우변도 16이 나오네요. 예, 그래서 뭐 틀린 것 같지 않네요. 예,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답을 내라고 한 A와 B와 C의 곱은 예,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죠. 그래서 24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이렇게 답을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있으면 맨 마지막에 조금 헤매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 나오면요. 예,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걸 통해서 내가 제대로 풀었구나. 예, 뭔가 잘못했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5번으로 가봅시다. 자, 5번은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항등식 문제인데 조금 해석이 필요하네요. 먼저 인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인수라는 말은 약수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라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 다항식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인수로 갖는다는 거니까 얘와 어떤 다른 식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그래서 항등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x의 세제곱 더하기 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b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데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냥 얘도 인수분해를 해서 쓸게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모르는 식이 하나가 더 있겠죠. 그냥 qx라고 할게요. 예, qx와
이렇게 3개의 식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4번 문제에서 얘기한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 중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qx가 정확하게 뭔지 뭐 구할 수야 있겠지만 어떻게 계산을 하다 보면 구할 수야 있겠지만 뭔가 좀 이걸 구하는 건 번거롭죠. 여기는 a랑 b만 구하면 되는데 자 근데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보면 여기는 qx와 상관없이 x에다가 마이너스 1이나 2를 대입을 하면 무조건 우변이 0이 돼요. 그럼 좌변도 0이겠죠. 이걸 이용해서 AB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0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 값은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x에다가 2를 넣죠. 그러면 우변이 0이 되죠. x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얘는 이제 계산하면 16이 되고요. 더하기 4a가 되고요. 2가 되고요. 마이너스 b가 되고 얘가 0이죠. 그러면 얘는 4a 마이너스 b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이항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고요. 자 그러면 둘이 서로 뺍시다. 둘이 서로 뺄게요. 빼면 b가 사라지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a가 되고요. 는 21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7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자 a가 마이너스 7이니까 b는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b를 구하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0을 빼면 되는 거고 답은 3이라고 나옵니다. 뭐 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금방 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은 3. 자 그래서 4번하고 5번은요 문제는 의도를 내가 알 순 없죠. 문제는 사람 마음이죠. 근데 그래도 한번 추론을 해보면 4번하고 5번은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혹은 인지를 하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은 이제 복소수 문제인 것 같네요. 복소수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그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이렇게 둘이 서로 곱했는데 이게 중3 때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가 되죠. 대부분 다 그렇죠. 근데 딱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B도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분모인 B 있죠. 분모인 B가 음수여야 합니다. 얘는 0이면 이제 분모가 0 돼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0은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 값은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킨다 라고 했고요. 문제를 보면 대부분 이제 A랑 B랑 C가 0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실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먼저 꼭 요거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A는 0보다 작거나 같고 B는 왼쪽 식에서는 0보다 작거나 같고 오른쪽에 있는 식에서는 0보다는 작다이기 때문에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0은 빠지고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C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너무 기본적인 얘기라 중3 때 배운 뭐 설명을 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써놓을게요. 자 요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절대값 A 플러스 B와 같은 뜻이죠. 뭐 알고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다가 조그맣게 써놓을게요. 뭐냐면 루트 A의 제곱이다 라고 나오면 이건 절대값 A와 같은 뜻이죠. 이렇게 따져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제 절대값 안에 문자들의 합과 차가 나와 있는데 걔네들의 부호를 좀 결정을 해볼래?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결정을 해볼게요. 하나씩 결정을 해보면 A하고 B하고 더했어요. 얘는 음수입니다. 확실하죠?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A를 뺐어요. C가 양수인데 음수를 빼니까 다시 0보다 커집니다. 크거나 같겠죠. 정확하게 음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B-C인데요. B-C 같은 경우에는 음수에서 양수를 뺐어요. 그러니까 0보다 작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부호가 그냥 나와요. 이렇게 세 개의 부호가 나오니까 자 이제 그럼 여기다 좀 써볼까요? 절대값 a는 a거나 마이너스 a라고 나오죠. a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라고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5 붙이는 거는 음수일 때 마이너스 5를 붙여서 나옵니다. 그래야 숫자가 양수가 되니까요. 그럼 a 플러스 b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부호를 바꿔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c-a는 양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냥 c-a라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c 같은 경우에는 음수니까 앞에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b-c라고 나오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달라는 얘기고요. 요거를 계산하시면 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a가 되네요.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b와 플러스 b니까 사라지고요. c도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나와줄 거예요. 자, 이론적인 얘기가 많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론적인 얘기가 꽤 있는 문제예요.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자,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쪽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 숫자를 바꿀게요. 이 부분입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되고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왜 이렇게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3 때부터 열심히 배웠던 요 부분 절대값이나 혹은 어떤 제곱수의 루트를 씌운 어떤 식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형태 절대값 A 얘를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쉬운 문제에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고 꼭 정확하게 내용을 기억을 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제 7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7번 문제로 가볼게요. 읽어보죠. 자, 이번 문제는 방정식 문제네요. 방정식 문제인데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인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수 x. x는 실수래요.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죠. 자,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여기에 i라고 복소수들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x는 어차피 실수니까 i랑 곱해지면 x가 0이 아닌 한은 허수가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과 곱하면 실수가 되겠죠? 다시 x도 i랑 곱하면 허수고 3이랑 곱하면 실수죠? 자, 이러니까 얘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2. 자, 이 부분은 실수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2에 자, 이 부분이 허수 부분이 됩니다. i가 붙죠, 이렇게. 자, 근데 얘가 0이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실수하고 허수하고 더해서 0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기 실수 부분도 0이 되고 그 다음 허수 부분도 0이 되게 해주는 x값을 골라야지만 성립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한번 풀어달라는 거고요. 뭐 간단하니까 바로 풀면 x는 1이거나 또는 x는 2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요것도 방정식을 풀어야죠. 그럼 x 플러스 2하고요. x 마이너스 1의 곱이 0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x는 마이너스 2거나 또는 x는 1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을 골라줘야 하니까 여기 1 있죠. 여기도 1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x는 1일 때가 두 식을 모두 0으로 만들어주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8번으로 가봅시다. 8번은 읽어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이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근과죠. 근과 계수의 관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더한 값은 이 문제에서는 A고요. 알파와 베타를 곱한 값은 B다. 예, 요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놓고 넘어가야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이번에는 다시 두 번째에서 이걸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A고 알파 베타가 B라는 걸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두분으로 하고 2차 계수가 A인 2차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먼저 두 분의 합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두 분의 합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의 합이겠죠. 자,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알파 베타가 A니까 얘는 A 플러스 2라고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게 1차항의 계수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뼈를 붙여주면 1차항의 계수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뭐 객관식 문제니까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겠구나. 뭐 요 정도가 금방 파악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계산해야 되는 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의 곱을 구해야 돼요. 이건 상수항 구하는 과정이고 알파 베타 그러면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거고요. 알파 베타는 B였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플러스 2였고요. 아니요, A였고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써주면 이게 상수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수항이 A 플러스 B 플러스 1인 걸 골라줘야 되니까 답은 5번이다. 예, 이렇게 나와주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요. 앞으로도 근각에서의 관계는 되게 많은 문제에서 활용이 됩니다. 예,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내용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각에서의 관계라는 말이 나오면 다 알고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언제 써먹느냐 이거죠. 근데 예, 단순합니다. 근각에서의 관계가 나오는 경우는 항상 이렇게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 베타다 라고 말을 해주든가 방정식을 내가 잘 풀기 어려운 뭐 근해공식까지 써야 풀리는 그러한 식을 준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두분은 이렇게 많이 나오면 항상 근과 계수의 관계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8번으로 9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9번 문제는요. 읽어보니까 2차 함수 문제네요.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있는데 2차 함수가요. 최대값은 2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13이라고 나옵니다. 자, 중요한 얘기 할게요. 문제는 어렵지 않지만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말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수학 시간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항상 뭐랑 같이 생각을 해주는 게 좋냐면 최대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말하고는 그래프하고 항상 같이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프. 네, 그래프를 같이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요. y값이 가장 큰 게 최대값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y값이 가장 낮은 값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여기에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 포물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 a가 음수이다라고 나와요.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푸는 그래프는,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것도 예,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풀게요. 풀면 A로 묶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줘서요. 예,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줘서 얘가 어떻게 생긴 식인지 꼭지점이 어딘지 뭐 이런 거 찾아내야 되죠. 자, 그럼 일단 9A가 더 들어갑니다.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9A를 먼저 같이 빼주고요. 빼주고 자,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마이너스 B를 써주면 예, 요 식은 A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B다. 이렇게 생긴 관계식이 나와요.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자, 요 밑에다가 그릴게요. 예, 위로 블록한 포물선 나온다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로 블록한 포물선에서요, 꼭지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주어진 그래프에서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만 x값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쯤에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하면요. 예, 잠깐만요. 이쯤에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다가 예, 중간에 2에서 끝나야 되죠. 그럼 꼭지점까지는 못 미치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x값이 2까지 그래프를 그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점의 좌표가 얼마라는 거냐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13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점은 최대값이 2니까 2다.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순서쌍이에요. 그래프에서 순서쌍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얘를 잠깐만 편의상 y는 fx라고 놓으면 자, 순서쌍 a, b가 의미하는 바는 항상 예, a, 줄게요. 자, 다시 할게요. 자, 이 부분 다시 a, b예요.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b라는 값이랑 a라는 값이 서로 같다. 이런 뜻입니다. 예, 둘이 서로 똑같은 뜻이에요. 눈으로 보면 a, b가 되는 거고 그래프를 보면 a, b가 되는 거고 식으로 쓰면 b는 fa가 되는 거죠. 주어진 식에다가 a 대입하면 b 나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3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13이라는 y값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나온 값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a가 되고요. 6a가 되니까 7a-b가 되겠죠. 7a-b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 넣으면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2를 대입하면 2가 나온다.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4a가 되고요. 마이너스 12a가 되니까 마이너스 8a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둘이 서로 그냥 바로 빼면 b가 소거가 되면서 문제가 풀립니다. 마이너스 15는 자, 그 다음에 15a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고요. 자, 그리고 주어진 식에서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음수가 맞네요.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넘기면 20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다음에 넘기면 미안해요. 6이네요. 6. 그래서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6이 돼서 b는 6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b-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b-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6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값 7이죠. 예, 그래서 답은 7이다. 이렇게 나와주면 답입니다. 예, 뭐 크게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네, 이런 문제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그래프 이 부분 그래프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항상 많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10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봅시다. 10번 문제는요. 아이고, 미안해요. 자, 10번 문제는 두 실수 A랑 B에 대해서 자, 이 말이 중요하네요. 일단 여기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라고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에 있는 개수가 전부 다 실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한근이 E-A다. 미안해요. I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실수가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복소수 범위에서 나온 답이 켤레근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얘는 켤레근 문제입니다. 켤레근 문제니까 한근이 당연히 다른 한근이 당연히 2 플러스 i가 된다는 거를 바로 파악이 가능해지고요. 그럼 여기서 아까 처음에 방정식 문제 초반부에서 풀었던 근각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마이너스 a가 두 근의 합이 되죠. 그래서 얘가 이제 2-i와 그 다음에 2 플러스 i의 합이 돼요. 그래서 답이 4니까 예, a 값은 마이너스 4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는 이제 두분의 곱이 되죠. 그래서 2-i와 2 플러스 i의 곱인데요. 얘는 4-i의 제곱이니까 i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5가 되죠. 그래서 b는 5라고 나옵니다. 자, 끝났네요. a랑 b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5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는 게 답입니다. 자, 일단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어요. 예,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네요. 예, 오래 걸렸는데 아무튼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는데 뭐 다 쉬운 문제입니다.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대다수예요. 아니요, 전부 다예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예, 틀리면 안 되는데 뭐 실수를 했던 뭐 어쨌든 조금씩 만약에 오답이 나왔으면 예, 정확하게 여기 있는 문제들은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쉬운데도 틀린 것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틀렸는지, 예,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들 알겠죠? 예, 그 부분이 또 예, 다른 쉬운 문제에서 실수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아무튼 예, 다음 영상에서는요 11번부터 20번까지 예, 풀이를 할게요. 예.